주둥이 토크쇼.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3년 정도 코로나 때 뵙고 예, 오랜만에 3년 뵙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되게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바뀐 게 있다면 사실 코로나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이 수족관 경기는 굉장히 또 괜찮았을 때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다른 수족관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월세 못 내서 뭐 택배 이제 투잡 뛰시거나 아니면은 막 야간에 대리 하시거나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특히 지방이나 외곽 쪽에는 투잡이 필수인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도 투잡이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 옹산 수족관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막 예전에 코로나 때 정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는 수족관에서 웨이팅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잘 되긴 했었지. 근데 뭐 저도 홍산 수족관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경기 침체기에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 수족관 업종 자체가 사치제에 해당되는 취미 산업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죠. 뭐 그래도 가게가 저희 여기 이제 매장이 한 자리에서 10년이 넘은 매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단골 손님 힘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어요. 오, 그러면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상황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러면 사장님은 그래도 단골 손님이 좀 많으시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월세를 내기 위해선 투잡을 끼워야 돼 막 이 정도는 아니신가 보네요. 투자까지도 안 해본 생각 안 해요. 그 정도 아니시고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10년이면은 진짜 막 5, 6년 이상 된 단골도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12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예를 들어서 가게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진짜요? 한 자리에서 그 정도면 진짜 초등학생이었는데 군대 갑자기 확 와닿네요 그거는. 그리고 그 이제 네. 여기서 다닐 때 연애하던 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막 그래요. 뭔가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약간 어때요 그런 거 보시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게 취미다 보니까 원래 취미가 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손님들이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그런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친목 도모라든지 가끔 손님들하고 술도 잘 마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이 잡을 선택했을 때는 지향했던 바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수족관들 많이 다니잖아요. 촬영하면서 저도 4년 동안 정말 많은 수족관들을 이제 촬영을 다녔는데 약간 홍산 수족관은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아늑한 느낌? 뭔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뭔가 아늑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약간 수족관을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사실은 축양하는 어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못해 보면 이제 집에서 하듯이 이렇게 대부분 어항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 자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즐겨야겠다 내가 이런 마인드로 좀 어항 세팅할 때마다 예를 들어 고기 잡기 힘들더라도 사실은 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수초가 있고 뭐 그다음에 애들이 은신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많이 하려고 아기자기하게 포인트를 두는데 아무래도 제가 미적 감각이 딸리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거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보면 어항마다 막 유목이나 식물 이런 게 꼭 올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사실 좀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그렇죠. 불편하고. 근데 이제 어떤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물고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태적인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원서식시에 맞는 수질 환경 그리고 거기에 맞는 토양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샌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기 미국 제품들 중에 캐리비시 뭐 시키메에서 들어온 것들이 하천 바닥재를 그대로 퍼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 샌드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해수용 샌드 말고 민물용 샌드도 이렇게 유통이 돼요.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초창기 때 좀 하다가 요즘 인기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워낙에 고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라이브 샌드로 세팅하는 게 제일 이쁘죠, 사실은.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사장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난 이걸 해봐야겠다라든가 뭔가 이걸 좀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수족관 사람들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오픈했을 때 손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골 나누고 하루 종일 뭐 혼자서 놀다가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한테 이 가게 오픈할 때 도움을 줬던 친구가 ADA 송원무역 한원표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손님 없어 하루로 그 유목에 이끼라도 묶어라 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손님 없을 때 나무에다가 모스 감고 나나 감고 요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게 원가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모스 감으면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게 결정적인 건데 앞으로 사실은 유통업 시대 이제는 제조업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그 어떤 일정 정상 이윤을 보고 판매하는 게 되게 힘들어진 시대가 이제 지금도 됐지만 이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완전히 2, 3년에 더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가 세팅 어항들. 그게 이제 수초항 뭐 풀세트가 갖고 손님이 이제 집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뭐 유행하는 비바륨이나 테라륨이나 플로다륨 만들어가지고 뭐 생태환경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 활동이죠. 그런 것들을 로사 사장님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생물이 기본이잖아요, 베이스가. 물고기. 저는 술간이 물고기가 없는 술간은 술간이 아니고 그냥 플랜트 인테리어 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같은 가격이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아닌 게 퀄리티에 따라서. 근데 얘들 몸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열심히 관리할 수밖에 해야 되는 거지. 손님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물 갈고 밥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회사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품 수조, 세팅왕 뭐 이런 것들, 팔로다리움, 비바리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맞는 사람이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편의점처럼 손님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뜨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딱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 주는 사람이 딱 들고 가면 여기 매출 볼륨이 크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판매할 거를, 그리고 손님 왔을 때 들고 갈 수 있게끔. 근데 또 보면 사장님들 중에서도 손님 없다고 막 매장에서 그냥 이제 게임하고 TV 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좀 진짜. 제가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배우기를, 이 업종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포의 맘모스수족관 사장님이라든지 수원 광교의 아쿠아포레스트 선배님이라든지 친한 형들 선배들인데, 항상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손님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수족관 사장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다고 자기가 몸이 처지면 한번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츰 물도 한번 안 갈게 되고 이끼도 들닦게 되고 이게 되거든요. 이제 손님 없을 때 자기가 부지런하게 뭔가 찾아서 만들어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프로들은 한번 싹 가서 보면 다른 사람 매장 보더라도 이 친구가 하루에 어떻게 보내고 있겠구나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 먹다가 이제 매장에서도 이제 혼자 손님 없으니까 혼자 술 먹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더더욱 이 직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직업이구나. 외로워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재밌게, 여기 생물도 많잖아요. 여기 생물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수족관 영업 혹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홍산 수족관에서 잘 나가는 거는 뭐예요? 뭐가 요즘 제일 잘 나가요? 저희는 그냥 기본이 구피인데, 저는 이제 한국구피라고 있어요. 이천에 강전 사장님 한국구피, 거의 저희 매장 구피는 다 한국구피 거예요. 한국구피 사장님 친한 형인데 그 선배 거 가져다가 저는 이제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매장에서 퀄리티를 직접 보고 한국구피 퀄리티를 직접 보고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니까 구피, 고정구피 잘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홍대 언저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커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배타가 이제 선물하기 좋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선물할 수도 있고.
메타가 꾸준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은 원래 이 매장이 처음에 오픈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열대어를 매니아가 아니라 해수어 매니아였다고 했잖아요. 산후 매니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장이 처음에는 해수어샵으로 오픈했어요. 해수어샵으로 오픈했다가 저는 열대어에서 재밌어가지고 찹차션 느리다 보니까 해수어가 줄어가지고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매출 환경에 따라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 매출이 전체 5% 1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항이 줄어간 건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해수어가 이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보다 그때나 지금 어항 하나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소품은 뭐 2개 있고 근데 매출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수어가. 그게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세팅해드리고 어떻게 가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거가 가능한 것 같아요. 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지역적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좀 막 홍대 뭐 이쪽 마포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어때요? 손님층이 좀 달라요? 어때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 판매할 때 노하우도 좀 다른 것 같고 생물도 좀 포인트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여성 고객들이 이제 젊은 여성 고객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홍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타가 잘 나갑니다.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베타를 일주일에 한 80마리에서 100마리가 여기에 회전이 됐어요. 죽이지 않고. 근데 요즘은 이제 경기 침체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갑니다. 여성 고객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게 좀 특징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들이 퇴근하고서 여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하던 매장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침에 안 해요. 12시에 열어요. 낮에.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부담 없이 와서 이제 그 새로 세팅하신 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사가고 이렇게 하는 매장이죠. 그래서 젊은 그 30, 40대 회사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동네 주민들도 뭐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아름아름도 손님 연결해주고 오시죠. 그러면 약간 그 손님들 때문에 밤 10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초파에는 12시까지도 했어요. 이게 그 제가 처음 오픈할 때 12년 전만 해도 홍대가 엄청난 상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폭발적으로 홍대가 엄청나게 이게 유행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권이었는데 그때는 밤 12시에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아, 요즘은 그럼 홍대 상권이 좀 죽었나요?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홍대뿐만 아니라 이태원이나 강남이나 다 상권이 그 밤 10시 되면 많이 죽어 있죠, 지금.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약간 뭐 그냥 물건 안 사도 이렇게 질문하는 전화도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매장은 이미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가격 구분 없이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최저가에 맞춰서 파는 매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선입견이 있는 거지. 로드샵 좀 비쌀 거라 생각하고서 온라인에 구매한 다음에 저는 딱 전에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나한테 구매한 게 아니구라는 거래요. 근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품 모르니까 전화도 오고, 이래서 외부하게 구비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전화 오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친절하게 안내는 해드리죠. 그 제가 손님들한테 그 항상 제품 판매할 때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건 멘토가 필요한 분야다. 그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때고 전화 주시라.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뭐 SNS가 발달한 시대니까 뭐 팔로우 하셔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DM 주시면 제가 이렇게 늦더라도 설명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물상화를 즐기게끔 하는 거. 그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드샵 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유통혁명 시대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쇼핑몰 공룡이었던 업체들이 주춤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수족관이 나아갈 방향은 어쨌든 우리들이 전문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상대방 손님들한테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 멘토 역할. 그렇게 하면서 수익 창출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세팅왕이 됐든 생물이 됐든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근데 내 시간도 중요한데 나한테 산 것도 아닌데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면 또 와요. 아. 오시지 당연히.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저기 저는 서울이면 여기 영어권이 대부분 이제 마포나 서대문이긴 한데 멀리서도 와요. 여기는 파주권에서도 오고 뭐 그 남양주권, 강남권. 근데 그 이유가 그 점점 갈수록 그 서울 시내에 여긴 접근성이 나쁘지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역세권에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경남 양산에서 오셨던 손님이 있으셨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오셨냐니까 그분은 그날 일이 있어서 서울 중구에 오셨다가 일부러 지하철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손님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손님이 나한테 물건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한테 생물을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해드리면 그분은 다 내 손님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서울 마포에서 한 자리에 12년 영업 수족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2년간 지역 손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듯이 손님들도 이 사람이 이걸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처음에 이 수족관을 갖다가 본업으로 택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받았던 힐링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사실 편집샵이잖아요. 해수, 담수, 뭐 수초, 열대어 다 있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어종들을 한번 취급해보고 싶었고 손님들한테도 한번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직은 제가 우리 나이 만으로는 40대인데 앞으로 좀 더 손님들한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갖다가 더 어떻게 전달을 잘 해드려야 될지를 또 고민하면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기에다가 뭐 유통혁명 시대 이런 거 와가지고 수족관 자체가 굉장히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주위에서 뭐 저 역시도 힘들고 주위에서 그 여러 수족관 사장님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도록 내가 당장 뭐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자연물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이 물고기나 뭐 수초나 이런 것들이 이 자연물을 갖다가 인테리어 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잘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프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고 이것만 생각하는 1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근처에 가까운 로드샵 사장님이라고 친해지십시오. 그게 본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물생활 배경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